오픈 메르카토는 경기 초반 음바페의 골 장면에서 존재감이 빛났습니다. PSG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후반 초반에는 콜로무아니와 연계 플레이에 이어 몽펠리에의 골망을 가르며 리그 두 번째 골을 넣었다라며 후반전 템포를 주도한 건 이강인이었다.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볼 소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90미는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활약에 대해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경기의 중심에서 빛났고 공격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이강인의 기술 수준은 명백하고 PSG 공격진 구성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홈은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활약에 대해 비티냐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고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골문 구석의 작은 네트를 흔든 이강인의 왼발 슈팅은 메시의 전성기를 상기시켰다며 극찬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경기 시간 70분을 소화해서 2번의 슈팅을 날려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대 득점값에서 0.07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왼발 슈팅을 통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패스 정확도도 48번 시도해서 45번을 성공시켜서 94%의 성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상대 공격 지역에서 무려 패스 8번으로 팀 내 최다 시도로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중원 사령관으로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중원을 지배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업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8.0을 부여하면서 중원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번뜩이는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강인의 골 직후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던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선수들에게는 당연한 골이었다라고 흡족해했습니다. 또 이 팀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 팀 감독으로부터 부임한 날부터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지도할 수 있다니 운이 좋다고 말했다.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에서 최선을 다하는 투지까지 갖춘 선수들 말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강인과 비티냐도 음바페처럼 언제나 박스 밖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다라면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들은 능력과 열정을 가진 선수들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12월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을 크게 칭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선 이강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축구 해설가 및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에르 메네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난 항상 이강인이 가볍다고 생각했다. 이강인이 이에서 3개의 아름다운 골을 넣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이강인은 개성이 없다. 측면 드리블을 많이 하고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하다. 브레스트와전에서 킬리앙 음바페에게 멋진 패스를 전달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메네스는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 방송국 카날 플러스 등에서 일했던 인물인데요. 관련 발언에 파리 생제르맹 소식을 알리는 플래닛 PSG가 프랑스 축구 해설가이자 분석가 메네스가 이강인의 영입과 경기 질문에 과대평가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강인 자질을 의심했고 회의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엘리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리메라리가를 시청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슈퍼스타다. 우리 팀엔 매우 중요한 선수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로 플레이했으며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때로는 펄스 9도 가능하다. 최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고 수비 능력도 뛰어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이 발언은 이강인을 향한 비판 여론을 단번에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 역시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미드필더나 양쪽 윙 중 하나에서 활용하고 있다. 매끈한 왼발과 빠른 실행력, 추진력을 갖춘 이강인은 지난 여름 2200만 유로에 영입되어 파리 생제르맹의 큰 자산이 됐다. 특히 이강인은 그라운드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치켜 세웠었습니다. 프랑스 카날 서포터스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이날 중거리 골을 넣은 음바페, 비티냐, 이강인 모두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음바페는 박스 밖에서 골을 넣는 능력을 타고났다. 비티냐도 마찬가지고 이강인도 이런 능력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라며 음바페, 비티냐, 이강인의 환상적인 골을 넣는 천부적인 재능을 극찬하였습니다. 오늘 골은 정말 대단했다. 선수들이 이런 방식으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이강인에게 팀 내에서 양팀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70분 동안 한 골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1회, 크로스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경합 성공률 50%, 태클 2회를 기록하면서 공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찬사를 남겼는데요.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의 득점을 향해 또 한 번의 PSG 최고의 공격이다. 이강인은 박스 밖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중계했습니다. 비인스포츠는 이강인과 PSG만이 환상적인 득점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레퀴프에서는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거의 완전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격 전환 시 이강인은 매우 효과적인 연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전환 패스로 시작된 파리의 두 번째 골로 증명되었다. 또한 그의 기술로 통제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은 빛났고 화려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기록했다. 공이 없었을 때는 불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지 해설에서도 지난 몽펠리에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 이강인이 파리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이번 두 번째 맞대결 원정 몽펠리에전에서는 현지 해설이 개인 역량이 크게 작용한 골입니다. 몽펠리에 킬러라며 극찬했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21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 태국으로 넘어가 26일 오후 9시 30분 방콕에 있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4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날은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 선수들이 처음 소집된 날이었다. 훈련 당시 분위기는 자숙에 가까웠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훈련은 국내파 선수들 위주로 진행됐는데요. 손흥민과 김민재, 황인범은 오후 3시 이후에 귀국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날, 저는 일단 운동장에 나오면 밝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훈련하는 것을 지향한다. 하지만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다 합류한 시점에서 다 풀고 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들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수단 분위기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수들과 얘기해 봤을 때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라며 팬들도 선수들이 집중해서 경기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저와 선수들도 한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홍현석, 조규성, 이강인은 오늘 19일 귀국합니다. 이강인은 오늘 귀국 뒤 하루 쉬고 내일 20일 훈련에 참가합니다. 이강인은 공식적인 훈련 참가 전 취재진 앞에 설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경기 전날 이강인이 어떤 발언과 태도로 대표팀 내부 갈등을 마무리 짓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